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닝 쇼크 딛고 반등, 반도체 리포트 토타보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참 반도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거 지금 나란히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예상치보다 더 나쁜 성적표 받았고 올 1분기에는 더 심각하다 이런 예상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좀 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그 전에 전체 국내 증시의 시장 흐름부터 돌아보도록 하죠. 네, 하루하루가 뭐 정신이 없네요. 예. 일단 1월의 마지막 날은 코스피가 한 1% 빠졌고 네. 코스닥만 약간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그날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었죠. 네. 삼성전자가 많은 사람이 기대한 것 같이 감산을 좀 명시를 했으면 했는데 감산을 인위적으로 얼마 한다 이런 네. 얘기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건 없는데 캐펙스를 지속한다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저께라든지 오늘 사이에는 해석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시설 투자를 작년에 한 50몇 조 했는데 50조 49조 했는데 올해도 지속한다는 얘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하락은 안 시킨다. 네.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 반응은 감산 없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졌거든요. 예. 2차 전지는 강세가 돼가지고 테슬라 때문에 전체 장이 아주 흔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삼성 하이닉스 빠지니까 한 1% 정도 그렇게 빠졌죠. 그래서 약세를 했고요. 반면에 매크로적인 상황은 중국의 PMI 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네. 전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을 갔으니까 괜찮아서 리오프닝 하면은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네. 좀 더 올라갔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이제 감산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1차적으로 그저께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이죠. 실적 주가는 되돌림을 좀 일부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반대로 조금 강세 흐름 네, 나왔죠. 코스닥은 약간 반등했는데 약간 미비했기 때문에 네. 코스피 대신에 큰 흐름은 없었고 예. 들어가서 이제 어저께 장은 다 올랐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어제부터는 이제 코스닥이 분발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그렇게 보니까 삼성전자의 감산이 인위적으로 없다고 하지만은 투자를 하는 그 똑같은 금액이 실제 집행되는 곳을 보니까 올해 당장에 그 공급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것보다는 네. 향후 좀 더 올 연말 내년도를 바라보는 인프라 투자를 놓치지 않고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거지. 사실은 올해의 어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 투자만 보면은 실제 감산을 하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월 1일 날 어저께 되면서 장이 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실적 쇼크를 발표했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면 최소한 삼성이 인위적으로 안 하더라도 약간 줄여주고 하이닉스가 1조 7천억 적자 났는데 2분기도 좀 더 삼성전자는 1분기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삼성 바닥이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인플레 둔화가 전망이 나오니까 외국인이 이거 뭐야 삼성 하이닉스 실적 다 나쁜 거는 됐고 삼성이 투자를 유지한다 해봤자 실제 공급 증가는 아니니까 그러면 주가는 미리 바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인플레가 오늘이죠. 오늘 네. 아침에 FOMC 미팅이 그렇지 나쁘지 않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수급적으로 그래서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사들인 거예요.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힘 받았고 그럼 받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네.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더 분발해서 알파를 코스닥 중형주에서 먹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네.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개별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위성통신 네, 이쪽도 네, 네. 굉장히 가겠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거 올랐는데 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게 있었고 예. 어쨌든 삼성의 임팩트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했고 예. 그 하이닉스도 극단적인 그 케이스를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더라도 그 효과가 하반기에는 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더 봤고 어쨌든 인플레 숫자가 좋았어요. 네. 미국의 고용 비용이라는 게 임금하고 걔네들의 복지 이런 거 그런 그렇죠. 비용인데 이것이 예상보다 성장이 좀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그 FOMC에서도
나쁘진 않지 않겠냐. 뭐 크게 기대는 않았다 하지만. 네네. 그래서 어저께 일단 1차적으로 1% 남짓 하면서 우리가 선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3% 오르고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1분기에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형국. 이럴 참 어려워요. 네. 이렇게 어저께 그저께 장이 흘러갔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의 흐름을 이렇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장 속에서 여러분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뭐 미국 장과는 뭐 대체로 흐름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요 며칠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뭐니 해도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양대 산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르가니까 아마 정신 못 차리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대표주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자세히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적과 관련된 어떤 전망, 메시지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본부장님의 해석과 결론까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쭉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제가 가져온 자료가 좀 네. 떠졌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다를 띄워주시죠. 네.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 리포트 이 스페링이 틀렸는데 네. 나오나요 거기? 예. 삼성전자 리포트 도장 깨기입니다. 네네. 도장 깨기가 아니고. 제목부터 먼저 갈까요? 뭐 보여주면 좋죠. 그전 거.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그전 화면 거? 작업 바꿔볼까요? 네. 앞장 거. 네. 그거 좀 안 나오나요? 안 나? 자, 그러면 매출과 그냥- 영업이익부터 먼저 가죠. 예. 삼성전자 도장 리포트 도장 깨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예. 실제 발표되면 그날 나와요. 한 5개 나오고 그 다음 날 새벽에 한 3-4개 나오는데 실적 발표된 당일날 저녁에 예. 잠자러 가기 전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거 중심으로 모아왔습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는요. 네. 이래 했어요. 이게 4주 전에 나왔죠. 영업 밑에 두 번째 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나 숫자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부문별로 숫자가 밝혀진 게 그저께죠. 네네. 그저께 나온 얘기예요. 4조 3천억인데 반도체가 여기 DS라는 건데 2,700억. 전분기에 5조 나던 게 이건 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한 큐에 날아간 거예요. 네.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가 뭐 흑자 적자로 한 큐에 날아가니까 말 그대로 한 큐예요. 한 쿼터 만에. 네. 그러니까 4조 3천억의 돈을 어디서 벌었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여기 그 휴대폰 이 두 가지가 산 거고 나머지는 없는데 반도체가 이 비메모리가 흑자가 있을 테니까 메모리만 따지면 적자였을 가능성. 네. 이렇게 나빴어? 근데 감사는 안 해? 네. 그래서 그날은 나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IR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봅시다. 예. 그 다음 장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IR이 모든 거를 뭐 적나라하게 그 김장렬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진 않죠. 예. 오피셜한 그 퍼블릭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상대하는 거니까 얘기를 아주 정확히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행간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나왔나요? 나온 건데 저기 초기 나오네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말고 반도체 말고 그 삼성전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 분야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가 휴대폰이고 가전이고 뭐 함원 자동차 부품 회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닝의 이익 추정에 대한 예측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예.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4조 나올 때 지난 분기에 반도체 실적이 2천억, 3천억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 분기 적자지만 그것이 가장 스윙 팩터,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무슨 말을 했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IR이 얘기한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PC, 휴대폰, 데이터 센터 같은 고객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워낙 많으니 예. 아직도 장기적으로 재고는 더 줄여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제품 빨리 안 사가잖아요. 빨리 반도체 사가더라도 가격을 낮추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분기에도 가격 하락은 만만치 않게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1분기 안 좋겠네. 애널리스트 당연히 4, 4분기가 2,700원 이거 좋아.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구나. 한 번 더 내려가겠네. 그거를 이제 암시한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회사가 뭐라 그랬죠? 투자를 줄이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생산을 막 늘릴 정도로 올해 임팩트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는 인프라를 깐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는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머신 랭귀지, 머신 러닝이지, 머신 예. 러닝.
기계 학습하는 거. 요즘에 예. 화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쪽에 AI 머신러닝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필요가 있고 누가 커스터머가 AI 머신러닝 하는 데가 서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펀더멘털리. 그건 좀 시간을 기다리면 결국 올 거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투자를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수요가 나중에 살아날 수 있다. 그걸 암시한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는 작년에도 16% 이상인가 얼마 정도 시장이 줄었고 네. 올해도 마이너스의 폭이 크지는 덜 크더라도 여전히 올해 조금 더 줄고 상반기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용량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폰 업체들도 어떤 자기네 힘을 모든 라인을 뭐 10개, 20개 다 할 수는 없고 고가 제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고가 스마트폰은 저가 스마트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를 더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는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좀 지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고가 휴대폰의 고용량, 아까 AI를 위한 서버 이런 거는 그런 커스터머들 생산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른바 반도체 수요 가격 빠진 거에 대한 수요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건 존재하는데 언제 이렇게 발견돼? 자기 몰라. 그래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아주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 언제 회복되는데? 모른다. 왜? 매크로가 영향을 주니까. 걔네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 투자하고 스마트폰 하이엔드 애플도 그렇지만 뭐 경기가 어떻게 확실히 봐야지 또 분기 할 거 아니에요. 예. 시점은 정확히 모르는데 기다리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롭더라도 올해 투자 금액 자체를 줄일 생각은 없다. 그래서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겠다. 이렇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포캐스트. 결론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43조인데 4분기 4조예요. 1분기 안 좋다 했잖아요. 1분기 하는데 애널리스트 포캐스트의 올해에 대한 어닝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조 정도 좀 더 내려갔어요. 네네. 왜? 실적 안 좋으니까. 한 15조 정도 레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측하기로는 비록 제가 삼성전자 그렇게 몇십조 투자를 준다고 안 했지만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감사 효과가 있으니까 하반기 어느 시점 가면은 어닝은 그때 올라온다. 같은 15조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어저께 반응을 주가를 제대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제 결론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만 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결론을 내기 전에 일단은 팩트는 단기적으로 재고 조정 뭐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명시할 거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올라갈 계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최저잖아요. 예. 최저니까 결국 올라갈 거예요. 최저가 안 되는데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falling 떨어지고 있다, 리바운딩 되겠지. 결국은 언제? 그거를 예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 가격도 빠졌고 뭐 스마트폰도 가격이 빠지고 뭐 전기차도 가격이 낮추고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산했나? 좀 줄여볼까? 이런 어저스트먼트를 하면서 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치가 아닌데 스페링 죄송합니다. 졸아가지고 테슬라도 빠지고 포드도 전기차를 인하했죠. 안 팔릴 것 같으니 가격을 낮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오늘 아침에 미국장 빠지고 메타 굉장히 올랐죠. 그렇죠. 그 페이스북 실적이 좋아서 그러는데 20% 올랐어요. 장외에서. 근데 걔네가 하고 있는 게 또 뭐 있죠? 페이스북이 헤드셋. 네네. 이렇게 혼합 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건데 그 메타 퀘스트 프로를 얼마 전에 내놨는데 내놓고 얼마 되지 않았고 가격을 20% 이상 뺐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팔리거든. 이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가격 인하 정책이고 1등 업체들이 테슬라, 포드, 다 제품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좋은 거고 가격 전략 하는 거니까 또 좋은 거는 이제 제품 가격이 인플레가 좀 빠질 수 있겠네. 계속 가격이 낮추면 이런 시그널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장은 그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당장은 임팩트는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소니 같은 것도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 네. 이번 달에 내올 예정인데 출하 전망치를 아직 나오지 않고 나올 예정 출하 전망치를 100만 대에서 200만 대, 100만 대를 반토막 냈어요. 만만치 않다는 단죠. 뭐 여러 가지 TDK라 못 들어보셨죠? 일본에 있는
네. 전자부품 회사인데. 부품업체. 예, 그들도 아직 재고를 조정을 하네요. 커스터머들이. 네. 심지어 가장 잘 나간다는 데이터 센터도 이제 재고 조정을 하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저번에 말씀드린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리오프닝이 되니까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꼭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스마트폰도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세그멘테이션이 가격이 싼 거에 중저가는 수요가 올라오려 보니까 스마트폰 업체들이 많이 안 만들어서 이제는 살 게 없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폴링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이뤄지고 거기에 가격에 의해서 나중에 자정적으로 재고 조정돼서 리바운드 되는 거는 언제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거는 전 세계의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예. 이런 거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가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런 바탕에서 삼성전자 아까 한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넘어갈게요. 네. 삼성전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라벨일까요? 네. 일단은 월스입니다. 더 월스. 나빠요. 이거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월스. 일단은 월스가 나쁜 게 먼저 오고. 더 나쁜 게 오고 예. 그리고 나서 좋아지는 거죠. 영어로는 worse before better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first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이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맥락 그대로네요. 일단 당장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네네. 그 뒤에 좋은 것이 돌아올 근데 이런 주식은 이제 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 하반기 좋아질 수만 있다는 게 맞으면은 예. 이전보다는 조금은 올라가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는 네네. 거죠. 예. 근데 해석에 대해서 아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기본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 하반기 수급 개선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우세입니다. 예. 주가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하반기 수급 개선되는데 꼭 3분기 7월 달에 아니면 11월 달쯤 갔어도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 금리가 멈추면은 이것도 뒷받침되는 정황이라 볼 수 있는데 한편에 한 4명에 1명은 그 조심해야 돼. 네. 지금 수요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지금 대응을 하는 시그널을 줘야지. 나중에 혹시 연말쯤 가서 금리를 안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 올 연말 돼서 금리를 확 내릴 정도로 수요가 계속 붕괴된다면은 그때 가서 늦게 공급을 줄이기 위한 캐펙스 컷 이런 예. 얘기를 그때 가서 구체화한다 그러면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르로 막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직은 소수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주 안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그래서 4-5명 중에 1명, 5명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밸류에이션 저번에 말씀 몇 번 드린 것처럼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 정도의 미니멈까지는 가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는 좋아지긴 하는데 네. 목표 주가는 그 언제 하반기에 또는 내년에 얼마나 좋아질 거에 대한 것은 ROE라는 걸 계산하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돈을 받는 거 이자 받듯이 한 1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우수한 회사니까 PBR 순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한 1.3배까지는 주거든요. 네. 1.5배까지 가는 건 내년도 실적이 엄청 좋아야 되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대충 7만 원 언저리까지는 가는 거는 크게 어려울 거 없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가다가 야금야금 가다가 삼성이 투자 생산이 확실히 이제 효과가 나는 걸 아직 안 보이거나 그러면은 실제로는 7만 원까지는 못 갈 수도 있다. 예.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이렇게 전망까지 해서 본부장의 해석과 함께 결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메시지들도 같이 한번 조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요 증권사들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전망기와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놨는지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네. 해주실까요?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BNK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예. 가장 좋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바닥을 지나는 중. 최악은 지났다. 수요 계산을 말하지 말고 가만 기다려. 이 얘기예요. 예. 그럼 지금 실적이 나쁘잖아요. 실적이 나쁘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겠죠. 원래 이런 주식은 그때 사는 거야.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얘네들도 목표 주가는 7만 원 중반이에요. 비슷비슷하죠, 결론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BNK이고 그다음에 메리츠 넘어갈게요. 메리츠로요? 네. 메리츠는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네. 조금 더 똘똘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죠? 내가 투자를 안 줄이는 거는 경쟁사하고 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가격을 낮췄지만은 수요가 바로 붙는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죠. 요만큼 빠지니까 수요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네. 투자는 아직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될걸? 아,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바로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아직
관찰이 안 되고 있거든. 가격 내려도 민감하게 반응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삼성이 뭐 투자를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언한 그 효과는 오히려 수요자들이 아이고 삼성이 계속 투자한다네. 그래서 수요를 바로 올려가지 않는 네.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수요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될까요? 1분기보다 2분 지금 1분기 나쁜 1분기가 뭐 2조 1조 나오는데 2분기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삼성이 인지를 하면은 예.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공급의 전략, 명시적인 변화가 이번 인위적인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발생하면은 네. 삼성이 늦게 깨달아서 그렇게 발생하면 그때 가서 여름 가을쯤 됐을 때 주가가 제대로 반응할 것이다. 머리를 많이 쓰세요.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메리츠 투자에서 뭐 그러나 쟤나 목표 주가는 다 7만 5천 원입니다. 네. 역시 다 7만 원대로. 네. 그리고 안 좋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소수인데 소수. IBK 증권 제목이 좋아요. 제목 좋은 게 아니지. 뭐죠? 반도체 부진 장기화. 장기화. 그나마 스마트폰 잘 안 되면은 네. 아주 깡인데 스마트폰이 괜찮다. 네. 헷갈려요. S23 그 가격 높아서 네. 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커버하고 있지만 실제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전문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그 친구의 그런 경력을 봤을 때 그래 스마트폰이 버텨져서 1분기 실적이 아주 개떡같이는 아니더라도 반도체는 부진이 장기화야. 네. 가격이 연말까지 반등 안 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질적인 감산 효과 때문에 여름 지나면서 가격이 이제 안 빠지고 또는 3분기 말 4분기 가격이 5% 10% 올라간다. 네. 확 올라요 어닝이 이익이. 근데 이 친구는 내일이 까릅니다. 반도체가 회복 안 돼. 네. 내년도도 올해 올해 한 15조인데 내년에도 별로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목표 주가는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게 뭔 얘기죠? 애널리스트들이 할 소리는 아닌데 네. 자기 그 충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이 친구는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로 맞춰야 돼. 네. 계속 안 좋다며 그럼 바이가 아니지. 그렇죠? 맨 앞에 얘기한 거 괜찮아. 그럼 목표 주가를 좀 더 높게 불러도 되는 거지. 그런데 목표주가 결국 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의견 자체는 연말까지 가격이 안 오를 수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 소수로 봐드리고 올라간다고 보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강세를 좀 개연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그 효과가 실제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잘 안 떨어지면은 목표 주가가 한계가 있게 되는 그런 네.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친구는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가격 상승 없다. 네. 넘어가서 예. 자, 그럼 뭐 이 각 전망들 수치적으로 네. 종합을 한번 해볼 수 그럴까요? 있을까요? 예. 결정하면은 한 5군데 했는데 네. 이 숫자 보실까요? 페이지 어디가? 삼성전자 올해 네. 분기별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입니다. 자,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정치 그 얘기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표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4조 3천, 예. 요게 2조 4천원 이렇게까지 내려왔죠. 1조도 있어요. 네. 1조까지 내려온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아직 1조 2천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반기 다 올라가. 네. 그럼 여기 이게 7조도 있고 한 10조도 있거든요. 그럼 곱하기 4개하면 얼마죠? 내년도에 예. 한 40조 다시 회복하는 작년으로 그런 컨센서스 가격이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만 보면은 아까 전체적인가 그런데 반도체만 보면은 이렇게 적자가 심합니다. 올해까지는 역시나 뭐 부진하다는 거는 연말 돼서 그러시네요. 좋아지죠. 연말 네. 돼서. 그 내년도에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예. 올해 한 15조, 17조 컨센서스인데 내년은 한 40조 가까이. 네. 그러니까 작년 숫자 비슷하게 가는 거죠. 요 정도면 주가 얼마? 삼성전자 8만 원 갈까요? 요 정도 갖고 안 가요. 네. 요 정도 가지고는 그 ROE가 얼마 나오냐면은 한 10%가 안 나오거든요. 네. 올해는 뭐 별로 없고 회복돼도 요 정도밖에 안 하면 작년 수준 언저리면은 ROE 10% 안 되면 이 회사 1.3배 하면 7만 원 정도. 진짜 애널리스트 8만 원 부르지만 실제는 잘해야 7만 원. 아니면 한 6만 원 9천 원, 6만 8천 원. 당분간 앞자리 7 그 위에까지 가겠죠.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예. 그 속도는 ROE가 계속 올라가는 그 정황이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짓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근데 시장을 따라가려면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채워놔야 돼요. 시장 비중보다 엄청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비슷하게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 언더하거든요. 언더퍼forming. 그래서 그런 수급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지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뭐 실적 발표했지요. 주가 전일 하락에서 뭐 크게 반등하는 모습. 여기 관련해서도 실적 컨콜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본부장님의 해석 결론까지 좀 내주실까요? 네. 시간이 얼마 남았죠? 지금 한 7, 8분 정도 남아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도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한 도장을 깨보겠습니다. 네, 깼기가 아니고 깼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하이닉스 결론은 뭐 하이닉스 볼까요? 얘기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다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숫자가 더 정확하고 예. 그런 좀 더 자신감을 보였어요. 음. 네, 하이닉스는 미리 캐펙스를 줄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작년에 19조, 18조 했으니까 올해 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네. 뭐 해놓고 이제 수요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 할 거 다 했고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아까 삼성 똑같이 실적은 워스, 더 나쁘다. 앞쪽에. 그러나 하반기 올라온다. 네. 이게 맞다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보다는 하이닉스는 더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주가가 더 셌던 거고. 뭐 폭은 항상 더 크게 움직이니까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피봇이 가시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수요가 탄력적으로 아직 없다면 그러면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 7조, 6조 적자라고 보는데 내년에 다시 그 부호를 바꿔서 7조 적자가 내년에 다시 7조 흑자로 돌아서는 거에 눈에 가시화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지금이 나쁘지만 나아진다며. 네. 나아지지 않는다고 증거가 나오지 않으나 나아진다며 라는 거에 기대를 갖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더 올라가려고 할 거라고요. 올라가요. 사람들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올라가서 매크로에 달했습니다. 네. 이거는 경기 민감주고 삼성처럼 다양한 거 갖고 있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단기는 수급적으로 괜찮고 네. 이 여러 개 정도는 매크로 오늘같이 뭐죠? 미국의 ISM 지수가 최악이에요. 그러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또는 금리 인상 끝은 보이고 있어요. 금리의 인상의 페이스 조정이 아니고 정도의 조정. 정도의 조정은 예전보다 낮추겠다는 거니까 그럼 금리를 인하는 안 하더라도 일단 끝이 보인다는 공감대가 되면 이런 민감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랑 마찬가지로 주가는 버티고 올라가겠습니다. 속도는 매크로 아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똑같이 ROE를 보자. 네. 예. 근데 ROE보다 센티먼트가 좋을 때는 좀 더 가고 삼성은 좀 타이트하고 네. 하이닉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좋게 봐줄 수 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것도 목표 주가에 가까울수록 이제 네. 숨이 차요. 그래서 9만 원대에서는 아주 빨리 10만 원, 논스톱으로 11만 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간다면 한국장이 다 올라가는 거니까 네. 바로 2,600 가는 건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뭐 증권사의 전망대에 좀 엇갈렸습니까? 네네. 난 비슷했어요. 비슷하죠? 이건 비슷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이 추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말씀드릴게요. 네, 볼까요? 3분기부터 좋아져요. 네.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1분기의 재고가 피크고요. 봄부터 재고가 감소하는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투자를 뭐 이렇게 다행히 줄인다고는 안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반도체 가격 내린 걸로 인해서 그 반도체가 쓰이는 용도, 예를 스마트폰의 그 콘텐츠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보고 3분기부터는 좋아져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좋아지면은 올해 어닝에 대해서는 보수로 하는데 내년도 어닝, 아까 올해가 한 5조, 6조, 7조 정도 적자. 작년 7조 흑자인데 내년 어닝은 이 친구는 20조 흑자. 네. 20조 흑자. 작년 7조보다 3배 높아요. 네. 이런 폭격. 마치 이 친구는 삼성전자가 에너지 다 내년 3, 40조인데 70조. 근데 목표 주가는 딴 애는 똑같아요. 11만 원. 뭐죠? 네.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내년 포캐스트에서 자신이 없거나 네. 그거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니면 대충 할 수 없으니까 한 거고 좋아진다는 정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 비슷하게 예. 나중에 좋아지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은 되니 포지셔닝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IBK 아까 IBK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반도체 가격 반등 없다며 연말까지 똑같이 하이닉스한테 갖다 붙이겠죠?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목이 수요가 절벽입니다. 하반기에 반등의 기대감은 있지만 그 개선되는 속도는 삼성이 공급의 변화를 이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해도 크게 못 올라가요.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하이닉스 20조 포캐스트 내년도에 올해 마이너스 7조인데 내년에 20조라고 아까 누가 그랬죠? NH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 예측이 내년도 20조가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IBK는 내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년도 하이닉스에 대한 포캐스트가 얼마일까요?
얼마 같으세요? 글쎄요.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적자 7조인데? 말 7조? 아까 그 친구는 20조. 플러스 20조라고요. 20조. 얘는 1조 흑자. 1조 적자요? 1조 흑자. 내년 1조 적자. 거의 별 의미가 없어. 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이 IBK나 NH랑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죠, 그렇게? 글을 잘못 쓰는 거지. 논리가 안 맞는 거라. 내용과 목표 주가가 상당히 갭이 좀 있군요. 이런 게 많아요. 삼성하이닉스가. 제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안 했지. 예. 이제 때려주려고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장 깨기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목표 주가 눈치 보는 거고 의견은 내는데 네. 내리 안 좋다?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이런 매크로가 좋다고 느껴지면 좋은 쪽으로 몰려갈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가더라도 그게 어떻게 달라서 하는 건지 아셔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네, 뭐 있는데요. 넘어가고 네. 일단은 끝에 가서 자, 그럼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쉽죠. 순수 메모리 반도체니까 네네. 요거 경기 사이클과 상관관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 얘기도 잠깐 좀 짚어 주실까요? 글로벌 유동성 하이닉스 PB 요거 한번 떠주시겠어요? 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그림 첫 번째 거. 자,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예. 이 하이닉스 주가라든지 이런 거하고 밸류에이션하고 그 글로벌 매크로하고 지표를 한 두 개를 항상 와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애널리스트 저 개인적으로 알긴 합니다만 한 가지는 저도 와치를 잘 똑같이 같은 관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잘 했어요. 네. 글로벌 유동성 지수가 있어요. 이 전년 대비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 플러스면 좋은 거고 나봐. 글로벌 유동성 이거 보시면 이 진한 거 파란 거 예. 작년 21년 초반에 엄청 높았다가 22%가 10%까지. 저 때만 갭이 좀 많이 벌어졌군요, 유독.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이 갭보다도 글로벌 유동성이 피크. 피크. 그때 우리가 3,200 갔을 때. 아, 그렇죠. 3,300까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만 원 갔나? 하여튼 이렇게. 근데 쭈르르르 해서 올해 작년 말까지 유동성이 지금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들어갔잖아요. 하이닉스 주가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반등했어요. 반등해봤자 1, 2%인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면 네. QT 같은 거를 멈추거나 주춤하면 하이닉스 주가는 올라온다. 이게 주가는 아니고 PBR.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밸류에이션 그래서 얼마야? 1.2 정도 왔잖아요. 1.1 정도. 지금 적자인데 PBR 1배 넘는 게 말이 돼? 아니 순자산 같이 인정해. 계속 적자면 인정은 안 되겠지. 근데 지금 워낙 나쁜데 글로벌 유동성이 좋아져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면은 네. 지금 적자가 엄청 센 게 아니고 내년도 올 연말 연했을 때 그 흑자가 2조인지 5조인지 10조인지 모르지만 20조는 말이 안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유동성 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예. 지표의 개선만으로도 하이닉스는 같은 넘버에서도 PBR을 좀 더 탄력적으로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자체는 언더스탠드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따라가는데 실제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들이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경기는 지금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로. 이거하고 아까 하이닉스 PBR하고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뭐냐면 이게 제조업 지수가 녹색인데 예. 필요한데 바닥을 치잖아요. 바닥을 쳤을 때 주가도 꽤 오랫동안 헤맵니다. 네. 그리고 확실하게 많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야? 지금 아직 바닥에서 안 끝났어요. 오늘 발표된 ISM 지수가 47.4인가 나왔어요. 네. 전월 달도 48을 넣어서 최악이라는데 더 내려갔거든요.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동행한다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바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도 수요가 탄력적으로 붙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따라서 하이닉스 PBR이 올라가는데 요 밑에 올라가는데 예. 요 1.1이 된 거지 1.45배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면 그렇게 해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이 기준이거든요. 네. 50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이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구매자 담당한테 네.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설문조사분들이 여러 사람이 하니까 네. 이게 20년 동안 상황이 있는 거지. 이것이 지금 계속 내려왔는데 이게 좀 명시로 한 50 정도 가야지 예. 하이닉스가 이제 PBR 1.45배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바닥을 경기 선행지수, 뭐 동행지수, 아까 유동성 지수가 바닥을 반전하면은 분명히 바닥은 올라가는데 예. 그 올라가는 각도는 제조업 지수가 명시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실적 전망 수치적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하이닉스주가는 어쨌든 간에 적자예요. 분기다 1, 2조 적자. 예. 연말 돼서 BEP. 흑자 전환 가능성. 네. 그렇게 가면 중요한 거는 24년도죠. 요거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그래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하이닉스 영업이익 영업이익입니다. 내년도. 예. 아까 20조 나온다는 네. 이런 여기 뭐예요? 1조. 자, 요 화면이죠? 네. 아니 20조가 있고 컨센서스 요 중간이죠. 한 6, 7조. 네네. 플러스예요. 올해 마이너스 7조. 근데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씨 내년 해봤자 1조밖에 안 와. 1조하고 이거하고 너무 차이 크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ROE가 달라지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제표인데 네. 자, 다음 화면도 한번 잠깐 네. 띄워주시죠, 그래프. 이게 보시면은 네. 올해가 7조 적자면은 ROE가 이거 내년도에 한 7조 컨센서스 기준은 한 9% ROE거든요. 9% ROE면은 네. 1.3배가 목이에요. 1.3 목이면은 그게 11만 원. 조금 보수면 10만 원 후반. 네. 네. 잘 보면 11만 원 초반. 여기까지가 어닝이 내년도에 올해 마이너스 7조가 내년에 플러스 7조로 가는 게 확실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네. 2021년에 아주 좋았잖아요. 우리 장도 좋았고 네. 하이닉스가 12조 벌었어요. ROE가 16% 났어요. 이렇게 평균보다 엄청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네. 왜 이건 반드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20년, 21년, 23년 요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평균 ROE는 5%로 수렴합니다. 5%, 예. 그러니까 만약에 6, 7조에서 8, 9% 넘어가면 다음 해에 꺾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21년도에 이거는 과한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사람들이 휴대폰 사고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마이너스가 클수록 내년도에 반등이 셀 것이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정일 본부장은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시장 흐름 돌아보고 국내 시장의 양대 산맥이죠.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